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를 가입하고 기본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에서부터 커스텀 GPT를 이해하고 만드는 것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챗GPT를 사용하려면 계정부터 만들어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여기서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렇게 채팅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채팅창의 입력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AI에게 말을 거는 곳인데요. 프롬프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란 컴퓨터에게 특정 작업을 지시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입력하는 질문, 명령어, 지시문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에게 입력하는 자연어 질문이나 명령어를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령을 넘어서 AI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핵심 요소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생길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가볍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입력하는 대화 메시지를 프롬프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카카오톡을 하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입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보니까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명령어, 지시문인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질문에 대한, 인사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챗GPT라는 본인에 대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글쓰기를 지원하거나 아이디어, 번역, 기술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와 대화를 했다면 왼쪽에 사이드바 열기를 통해서 사이드바를 열 수가 있고요. 내가 한 대화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챗GPT를 종료했다가 다시 켰을 때 이 채팅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했던 대화로 다시 넘어와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프로필을 확인하고 개인 설정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프로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에 이 프로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먼저 워크스페이스 찾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챗GPT 회사 계정을 운영 중인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플랜 업그레이드는 유료 요금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인 맞춤 설정 메뉴에서 챗GPT가 어떤 톤으로 나에게 대화를 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개인 맞춤 설정에서 이제 나의 세팅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 스타일이나 말투를 친근하게 할지 냉소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성을 따뜻하게 할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할지 열정적으로 할지 차분하게 할지 헤더나 목록 사용을 더 많이 할지 이 헤더나 목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봤듯이 이런 것들이 헤더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헤더 목록 사용을 높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낮음으로 하면은 좀 더 문단 형태로 대화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모지도 사용할 건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에게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 가지만 좀 설정을 해볼게요. 이 냉소적으로 설정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채팅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요즘 보기 드문 스킬입니다. 피곤한 인간 세상 이러면서 조금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변경하려면 냉소적에서 친근함이나 유쾌함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내 닉네임이나 직업, 또 내가 전달하고 싶은 추가 정보를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내가 챗GPT와 했던 대화를 저장을 해서 챗GPT가 이걸 참고해서 이야기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챗GPT와 정말 많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나에 대해 챗GPT가 더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자주 하는 요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뭐 그것의 요청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 사람은 고객센터 상담원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교육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이 사람은 가정주부다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챗GPT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적어두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나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비활성화 처리를 하거나 또 관리에 들어가서 메모리가 쌓여 있는 것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인데요. 고급 영역은 그대로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고급 도구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 챗GPT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더 적절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금제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제는 플랜 업그레이드를 누르시면 나오게 됩니다. 플랜 업그레이드를 누르시면 이제 비즈니스로 나오게 되는데 비즈니스는 회사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거다 보니까 개인으로 들어가 주시고 개인에서 보시면은 현재 플랜 무료 저희 요금제 설정을 안 했으니까 무료 플랜이겠죠? 프리 요금제가 있고 이미지 생성을 써볼 수 있고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저장된다. 다음으로 플러스 요금제 20달러인데 1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의 차이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 차이는 성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료 요금제가 챗GPT의 성능이라든지 뭐 더 빠르게 긴 글을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제한이 넉넉하다. 저희가 챗GPT를 쓰다 보면은 너무 많은 대화를 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일정 시간 후 다시 사용해달라는 제한이 걸립니다. 하지만 유료 요금제에서는 이게 훨씬 넉넉하고 유료 요금제에서도 너무 많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넉넉합니다. 그래서 추천 대상으로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나 가벼운 업무나 학습용으로는 무료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유료 요금제를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만 먼저 무료 요금제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일상적인 질문이나 작업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무료로 충분히 사용을 해보시다가 내가 좀 더 발전적으로 이거를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무료 요금제가 좀 답답하다, 제한이 있거나 하다 라고 하시면은 유료 요금제를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유료 요금제로 1개월 동안 무료 영원으로 0달러로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무료 오퍼를 받기를 하시더라도 한 달이 지난 후에 자동 결제 기능을 통해서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날 때 자동으로 20달러가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이 되기 전에 이 유료 요금제를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달이 되기 전에 꼭 해지를 먼저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챗GPT 기본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챗GPT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을 누르거나 홈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창이 새로 열리고요. 저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따로따로 해보고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블로그 글 써줘라고 단순하게 질문을 해볼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질문을 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뒤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글을 써줘라고 했는데 어떤 블로그 글을 원하냐, 주제나 톤, 분량, 플랫폼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요청을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간단하게 요청했을 때와 상세하게 요청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서 대화를 이어하는 게 아니라 새 채팅으로 새로운 채팅을 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주제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쓰니까 그에 대해서 바로 아까처럼 뭔가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만약에 챗GPT에게 단순하게 두루뭉술하고 명확하지 않게 질문을 한다면 AI도 더 잘 답변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AI가 해줘야 되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AI와 함께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결과물을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 주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상태라면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게 불필요한 어떤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게 명확하다라는 상태에서는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바로 전달하는 게 더 효율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데 귀찮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능이 커스텀 GPT입니다. 커스텀 GPT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특정한 지침을 사전에 입력을 해두어서 맞춤형 GPT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GPT라고만 되어 있는데 일반 GPT와 이 명칭이 같아서 편의상 GPTS나 커스텀 GPT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건 커스텀 GPT는 무료 요금제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무료 요금제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스텀 GPT에 대한 메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가 없고 위에 있는 커스텀 GPT 스토어 링크를 통해서 링크를 접속을 해야지 커스텀 GPT 스토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어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GPT를 만들려고 한다면 구독을 해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만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료 요금제에서는 메인 화면에 사이드바, 아까는 저희 사이드바에 이런 게 없었는데 GPT라는 메뉴가 있고 그 밑에 이 커스텀 GPT 메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GPT입니다. 커스텀 GPT입니다. 이런 식으로 GPT 메뉴가 생기게 되고 GPT 탐색이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이 GPT 탐색을 누르면은 아까 보셨던 이 커스텀 GPT 스토어로 이동이 되게 되고 여기서 만들기 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GPT 탐색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커스텀 GPT를 써보셔도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둔 커스텀 GPT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업무 자동화 커스텀 GPT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자주 하는 글 중 하나로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주제인지 이렇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맞춤화된 설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커스텀 GPT입니다. 저희가 무료 요금제에서는 이 커스텀 GPT를 만들 수 없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유료 요금제로 로그인을 해서 커스텀 GPT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텀 GPT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가정주부라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기반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GPT에게 물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긴 내용을 GPT에게 새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CS 상담원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는 고객 상담원인데 고객이 불량하다는 클레임을 남겼다. 이에 대해서 양해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답변해줘.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의에서 메모한 내용을 간편하게 정리하고 싶다. 회의록으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요청을 저희가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매일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요청을 할 때마다 내가 뭐고 고객이 뭐 클레임을 남겼다, 죄송하다는 이런 답변을 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목적과 결과를 미리 설정을 해두고 입력값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스텀 GPT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커스텀 GPT 만들기 실습을 해볼 건데 이건 유료 요금제만 가능합니다. 먼저 실습을 해보기 전에 GPT에게 아무 배경 없이 이런 질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제품을 받았는데 소매가 뜯어졌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전달하게 된다면 저희는 지금 고객센터 상담원이고 이게 소비자의 클레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임에 대응할 내용이 필요했던 건데 GPT가 엉뚱한 상담원으로서 해야 될 답변이 아니라 저희에게 공감을 하고 쇼핑몰에게 보낼 항의 메시지를 써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죠. 이런 경우라면 또 메시지를 또 다시 보내야겠죠.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고객센터에게 보낼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고객센터 상담원이고 이 고객에게 답변할 상담 메시지를 답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커스텀 GPT를 만들고자 한다면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업무, 요청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을 통해서 어떤 반복 행동을 자동화하고 싶은지 정리를 하고
출력 기대값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 정리를 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조건이나 지침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센터 상담원이기 때문에 고객이 남긴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초안을 작성해 줘야 되고, 기대값은 친절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답변, 조건이나 지침은 친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커스텀 GPT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채팅에서 사이드바 열기에서 GPT 탐색 메뉴로 들어온 다음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성이라는 내용이 뜨는데 이 구성이 아니라 만들기로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GPT에게 전달을 해서 어떤 커스텀 GPT를 만들고 싶은지 전달을 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이 지침, 템플릿에 맞춰서 했던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지침에 따른 커스텀 GP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고객 응대 답변 도우미 이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응답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프로필 사진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기본 GPT 프로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진이 업데이트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구성해 와보면 아까는 거의 다 빈 화면으로 되어 있었던 게 저희가 전달한 지침을 기반으로 구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름, 설명. 이것이 이름이고 이 아래가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은 외부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커스텀 GPT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여기에 다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 스타터는 요 네 부분, 이 네 개가 대화 스타터인데 저희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고객 응대 사례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을 통해서 이 GPT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같은 것들을 미리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의 어떤 회사 소개서라든지 상품 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권장 모델 설정이나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뭔가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침도 잘 준비를 했고 구성도 문제없이 다 잘 작성을 해주어서 이제 만들기를 통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한 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게 되면 이 커스텀 GPT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되고 복사가 가능하고 GPT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GPT 화면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저희가 아까 일반 GPT에게 이런 식으로 문의를 남기니까 잘못된 답변을 해주었었죠. 이번에는 커스텀 GPT에게 똑같은 질문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질문과 똑같이 지침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 프롬프트를 전달했을 때 엉뚱한 답변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고객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잘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불평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먼저 해주고 있고 다음으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을 하고
확인한 후에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해결하겠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챗GPT와 기본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자주 사용되는 업무나 질문이나 프롬프트를 커스텀 GPT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챗GPT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정보를 AI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AI든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포함한 AI들은 내가 준 정보와 맥락에 따라서 결과를 줍니다. 좋은 입력에 있어야 좋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일상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요청을 하거나 업무 요청을 하거나 할 때 알아서 잘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수가 있겠죠.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작성해라. 라고 부하 직원에게 요청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AI와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I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더 잘 설명해주고 전달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면 커스텀 GPT로 자동화하고 이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